대우 방송하면 이렇게 너네도 귀 마고 이렇게 그런 조치 같은 거 없었나요? 귀 막은 척 하고 듣죠. 정신사지가 또 빠졌구만 길에. 그게 근무하면서 발견하는 것보다 나무하러 가거든요. 나무를 해와야 돼가지고 숲속에 이렇게 들어가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양에서 온 김강희입니다. 네, 저는 함흥에서 온 정하늘입니다. 네, 저는 평양에서 2013년까지 살다가 북한 남성들이면 다 가야 하는 북한군에 입대를 하게 되었고요. 강원도 금강산 지역에서 군복무를 하다가 대한민국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뭐 동일하게 어릴 적에 축구 선수가 꿈이었는데요. 축구 선수의 꿈을 접고 북한군에 입대하게 됐었고, 저는 최전방에서 경기 근무를 하다가 2013년에 대한민국으로 오게 됐었고, 현재는 한국에서 대학생이며 스타일 TV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강원도 금강산 지역 최전방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항해북도 쪽에서 최전방 쪽에서 경기 근무를 썼습니다. 2015년부터 대북방송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대북방송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좀 신나게 군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약속할 때도 좀 신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까지 그게 대북방송이 나오다가 2006년도가 그때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왔을 때도 대북방송이 그게 안 나올 때였어요. 가끔 이런 게 나옵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아나운서가 이렇게 여자 아나운서 말소리 나오는데, 와, 그러면 그때 애들이 거의 막 다 뒤집어지게 난리가 납니다. 정말 그런 방송을 조금 들었었고, 아이돌 노래 이런 거는 딱히 못 들어봤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심리전보다는 한류 이런 걸 많이 봤었고요. 평양에서 상속자들이나 뻣뻣한 남자 이런 드라마를 많이 봤어요. 저희가 교육받았던 내용과는 너무나 다른 내용이에요. 한국은 뭐 구두 닦기 소녀들, 뭐 눈 팔아서 엄마 병 거치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교육받았는데, 그걸 보면 막 헬기 타고 학교 다니고 등하교 하고 이런 걸 딱 보면 한국이 정말 저렇게 잘 사나? 아니면 저게 선전용 영화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북한 군에 입대했을 때 2015년부터 대북방송이 진짜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때 뭐 서원을 말해봐 이런 소녀시대 노래가 나왔었는데, 약속할 때도 그걸 들으면 막 속이 막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너무 이렇게 끓어오르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부대 돌아가면 이 흉에 겨워서 막 소원을 말해보라고 얘기하고 막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심리전만 듣고 연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 남방한계선을 보면서 불발군 한국 쪽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돌아섰던 것 같습니다. 일단 북한도 그 대남 심리전을 하는데 보면은 한국 쪽에 이렇게 방송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실제로 만났었습니다. 거기에서 그게 좀 오래전에 없어지긴 했는데, 거기에서 실제로 근무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막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전단지 같은 것도 한국에 이렇게 살포를 합니다. 그리고 방송 같은 것도 한국 쪽이 하면은 똑같이 막 방송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한국 쪽에서 이렇게 생활하던 그런 장병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굉장히 공포스러웠대요. 그 노래가 막 새벽 시간에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그게 너무 공포스러워가지고 그냥 좀 많이 무서웠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오늘은 인민군의 마음을 후벼 팠던 대한민국의 심리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대북방송입니다. 저는 처음 들었을 때 백현이라고 하는 곳에 조건국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방송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거기서 방송을 하면 잘 안 들려요. 한국에서 보내는 그런 방송 주파수는 너무 높아서 그걸 다 누르고 저에게 들립니다. 그래서 들으면 북한 쪽은 되게 엄숙하게 진행하는데 한국 쪽은 막 살살 높게 진행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내용은 노래도 있었고, 그리고 뭐 뉴스 이런 것도 알려졌었고, 탈북민들이 얘기를 하는 그런 대북방송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지금 한국에 왔는데 북한에서 배웠던 것과 너무 다르다, 너희들이 속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기분 나쁘지 않게 기분 좋게 전달해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소녀시대 노래를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MP3를 한번 주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 개별 임무 수행하다 보니까 그런 걸 주워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노래하는 톤이나 이런 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마음에 든다기보다 살살 녹는 느낌? 그런 걸 딱 받고 그때부터는 MP3를 들으면서 약초를 캤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 김일성, 김정일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소련군 대위였고, 그런 내용들 철저하게 북한 인민군에게 보내지는 그런 방송 내용들이었어요. 날씨 같은 경우에는 9시 뭐 뉴스 이런 것도 알려줬었고, 그런 내용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대우 방송하면 이렇게 너네도 귀 마고 이렇게 그런 조치 같은 거 없었나요? 귀 막은 척 하고 듣죠. 정신사지가 또 빠졌구만 길에. 두 번째는 삐라입니다. 그게 근무하면서 발견하는 것보다 나무하러 가거든요. 나무를 해와야 돼가지고 숲속에 이렇게 들어가면, 사람이 다니지 않는 그런 데 들어가면 막 뭉태기로 떨어져 있거든요. 손으로 주워보면 안 된다고 해요. 왜냐? 손이 다 썩어 들어간다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게 화학 처리를 다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즉시 눈이 다 썩어 들어가고 서서히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로 보면 안 된다.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나무 꼬챙이 딱 꺾어가지고 젓가락처럼 찝어서 이렇게 딱 펼쳐서 보면 되거든요. 눈은 좀 작게 뜨고 이렇게 딱 보면 되고. 그래서 그렇게 봤던 게 있는데, 처음에는 무서워서 안 주워보다가 한두 번 보니까 좀 궁금해져가지고
그래서 또 저기에는 또 뭐가 있지 하고 이렇게 좀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이 혹시 어떤 거예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조선인민군 민경군이요, 당신들이 바라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전력 자원이 풍부하여 수림이 무성하며 경제적으로도 세계 10위 안에서 꼽히는 경제 강국이다.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좀 공감을 하거나. 네. 처음에는 못 봤습니다. 전방부대에 가면 또 교육을 합니다. 사상교육을 하는데 산에 올라가서 남할 때 건단지로 주워보거나 이런 걸 하지 말라 이런 교육을 합니다. 그때로서는 말을 굉장히 잘 들었어요. 한번 찍히면 진짜 10년 동안 쏘거든요. 보고 싶어도 못 봤어요. 한 번도 삐라를 주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삐라 내용이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약초병 생활을 하면서부터는 그 삐라를 처음으로 봤던 것 같아요. 산에 올라가면서 상산하면서 주워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설이 쏘는다고 하니까 물에 또 내려온 전단지만 봤어요. 그때는 그걸 딱 봤는데 정말 한국의 경제력과 북한의 경제력 연도벌 이렇게 씌어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었고 김일성 김정일 욕하는 게 있었고 했는데 기억에 남는 게 한국 일반인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그런 게 있는데 한국에서 만든 자동차래요. 또 후라이 까고 있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얼굴은 좀 모자이크를 해서 이쁘게는 만들었어요. 바지가 핫팬츠를 입고 찍었는데 되게 무릎 위로 올라왔어요. 와, 자유롭구나. 차림이 자유롭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거의 그림들 한 명이 한 장씩은 갖고 다니잖아요. 저는 그걸 보고 되게 좀 거부감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딱 봤는데 이게 치마가 확 들려있는 그게 있어가지고 와, 그거 얼굴이 화끈해져가지고 이래서 보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좀 안 봤던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왠지 그걸 보다가 돌미를 덜썩 이놈하고 뒤에서 잡을 것 같아가지고 이만큼 진짜 거짓말하러 이만큼 뭉태기가 거기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 위에 있는 그게 이렇게 치마를 들고 이렇게 나무로 옷이라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걸 보고 좀 거부감이 들었다. 진짜 호흡만 잘했다고요? 군대 생활이 고달프다고요? 걱정 마세요. 제가 모두 말끔히 풀어드릴게요. 그때 실제로 이런 걸 봤으면 좀 거부감이 들지 않았을까. 아마 강유 씨는 모자 속에 넣고 다니지 않았을까 싶은데 모자 속에 안 넣었어요. 딴 데다 넣었죠. 세 번째는 불이 켜진 난방항에선 철책입니다. 북한에는 불은 안 켜져 있고 거기에 대신 전기를 넣습니다. 그래서 그 철책에 2200V의 고압 전기 철조망과 220V의 전기 철조망이 2개 설치되어 있고 가시 철조망이 이렇게 해서 3겹으로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전기가 없다고 하면서 거기에 철책을 넣는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가끔 멧돼지나 노루 가장 많이 주는 게 고란이랑 멧돼지예요. 그러면 전기를 꺼달라고 해가지고 사단에 보고를 해서 그걸 꺼내다가 이렇게 고기를 먹을 때도 있습니다. 가끔 사람이 거기에 죽을 때도. 저희는 직동용이라는 용을 놓으면 철책이 보여요. 그쪽까지는 일제대 법영은 아닌데 그쪽에서부터 보입니다. 그게 환하게 보이는 걸 보면 군인들이 얘기를 해요. 자기네끼리 친구들끼리 얘기를 합니다. 저 전둥이 한 개가 500W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와 저기 다 전기를 놓으면 얼마나 전력이 굉장히 많은 건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 새끼는 왜 저렇게 전기를 저기다 많이 뿌리는 거야 이런 얘기를 친구들끼리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희는 분무소는 그 처소에 작은 병실에 밝힐 불도 거의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그냥 진짜 저건 보여주기 위해서 저러는 건가? 이런 의구심도 좀 들었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걸 보고 비행장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전선 지역 전방에 다 켜놓은 거라서 그러니까 저희는 당연히 저 철책에 전기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탈북하실 때 도움이 되셨겠어요? 불빛 보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걸작이를 따라 내려오면서 걸작이 비가 오면 물이 많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버스 작업을 안 했을 때 많이 패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몸이 땅이랑 동일체가 돼서 통과를 했었던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철책 2개를 다 넘고 한국 철책을 밀어 넣었습니다. 저는 족제물에 들어있던 MP3를 통해서 한국에 대해서 동경심을 갖게 됐고 학종을 짓고 대한민국으로 왔기 때문에 그 영향이 되게 컸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단지 효과가 가장 좀 컸던 것 같고요. 그 욕하는 내용보다 오히려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떤 심리전에 있어서는 더 큰 효과를 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딱 봤을 때 진짜 현실적인 얘기? 물론 김정일이나 이런 욕하는 내용도 현실적인 얘기 맞긴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장 좀 더 생활적으로 이렇게 다가올 수 있는 그래서 경제력이나 불이 켜져 있거나 수립이 무성한 그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게 가장 큰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왜냐면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욕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그동안 세뇌받은 그런 교육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바뀌지 않아요. 근데 앞에 보이는 그대로 야 불이 켜져 있는데 너네 불도 없잖아. 우리 나무도 수립이 무성한데 너네 나무도 없잖아. 이런 게 가장 큰 효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의 마음을 후벼팠던 인민군 시절 저의 마음을 후벼팠던 심리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